(2016년 9월 13일) 박주신 병역 의혹 관련 5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주신 씨가 법원에서 증인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 출석할 경우 신체 감정을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에 대한 박원순 씨 측의 입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 방송 들으시는 분이 검찰이 뭐라 그러고 박원순 씨가 뭐라 그러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검찰이 뭐라 그러느냐라는 질문은 저희가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검찰의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천천히 상세히 얘기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9월 5일 날 준비공판 출석할 때만 해도 검찰이 박주신 씨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안 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법정에서 발언하는 중간에 뭐라고 발언을 했나 하면은, 박주신 씨가 지금 그 영국에 있는 거 맞느냐라는 그 확인을 재판부가 할 때 그 담당 검사님이 증인 신청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영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검찰 측에서도 증인 신청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증인 신청을 하면서 그 거주지 이제 출입국 내역을 조회했나 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확인을 하니까 9월 2일자로, 그러니까 9월 5일 날 공판이 월요일이었고 전주 마지막 금요일 날 검찰 측에 증인 신청서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인 신청서가 제가 이제 복사를 해오진 않았지만 박주신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었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피고인 전원과 검찰 측 모두가 박주신 씨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한 것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또 1심에서 꾸준히 박주신 씨에 대해서 증인 소환을 해왔고 박주신 씨는 이에 불응했다라는 점이 다시 박주신 씨를 증인 채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씨 측에서는 그보다 한 열흘 이상 앞서서 8월 24일자로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서는 항소심 들어와서 최초의 박원순 씨 측 액션이었는데요. 박주신이를 증인 채택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증인 피고인들이 증인 신청을 하니까 그 부분을 기각해달라라는 요구를 담은 의견서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검찰도 증인 신청을 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는 짐작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어쨌든 피고인들의 신청을 기각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서를 냈는데요. 그 의견서 안에 구구절절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주신을 증인 신청시키지 않겠다, 혹은 증인 신청 이후에 예정될, 그 당시는 이제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예정될 이죠. 신체 검증이 불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담아서 냈습니다. 자, 저는 박원순 씨가 이 사건을 잠재우고
그리고 그 국민들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조금만 표현이 지나쳐도 모두 고소를 해서 명예훼손의 죄를 물어달라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합니다. MBC를 상대로도 10억 원의 민사소송을 한 바가 있죠. 이 당시에도 MBC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해서 박주신 씨 병력 기피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라는 보도 내용. 병력 기피 논란이 확산되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시민단체 고발이 들어와 검찰이 새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나의 명예가 훼손됐다. 라는 주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병력 기피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논란이 확산되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도 사실이고요. 시민단체가 고발하여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달라. 10억대의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했던 분이십니다. 자, 그 분께서 그렇게 열심히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분이 박주신 증인 채택이나 신체 검증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변호사를 당연히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으니까 변호사를 샀겠죠. 변호사를 위임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기각해달라. 이 신청은 박주신 증인 신청은 기각해주고 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정도의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항상 강조하거니와 법은 상식의 총체입니다. 법은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것이고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씨는 1심 판결, 1심 재판에서 박주신 씨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정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소지를 확인해 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그 아버지이고 직접 이 사건 고발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 협조나 법원에서의 일종의 협조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증인 신청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는 거죠. 이번에 낸 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구절절히 써놨지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세브란스, 그 다음에 검찰청, 병무청 모두가 박주신의 병력 비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줬다. 그리고 1심 판결도 그 부분을 확정지었는데 왜 이제 와서 박주신이 또 가서 증인을 해야 되며 신체 감정을 받아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약 15쪽에 걸쳐서 주장을 써서 냈는데요. 자, 그들이 말하는 신촌 세브란스가 어떤 병원입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엄청난 거짓말을 해왔는 병원입니다. 자, 사진 찍으러 들어갈 때보다 사진 찍혀 나온 사진이 먼저 나왔다라는 확인에 대해서 우리 병원 그 영상을 저장하는 서버의 시계가 30분 정도 늦게 가고 있었네요. 그것을 언제 밝혔느냐? 이 사건 수사 중인
2014년 연말쯤에나 밝혔습니다. 저희는 2012년부터 줄곧 그 부분을 주장해 왔는데, 자, 자기들도 몰랐다는 듯이 앞서의 검찰은 그 부분을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검사가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찍으러 들어간 시간보다 사진이 찍혀 나온 시간이 훨씬 빠르게 기록돼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제서야 세브란스는 황급히 변명하기를 자기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 시계가 30분씩이나 2012년부터 2014년 연말까지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시계가 늦게 가고 있었는 걸 우리가 몰랐네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것이 거짓말이고 아니고를 일단 제쳐두고, 당연히 그런 식의 오류를 모르는 피고인들은 찍혀 나온 사진이 찍은 시간보다 더 빠르면 당연히 이것은 비리의 증거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리고 세브란스가 30분 동안 세브란스의 서버의 시계가 늦게 가고 있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이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자, 그런 곳이 세브란스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요. 세브란스 홍보실 직원은 박주신을 2012년 2월 22일 날 세브란스 박 동문회관에 가서 자신이 안내를 해서 주차장으로 4층 MRI실로 안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정에 나와서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주신을 픽업해서 데리고 왔다. 뭐 그게 관사인지 뭐 제3의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주신을 싣고 왔다라는 천 비서관은 동문회관에서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박주신을 데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와서 세브란스 관계자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브란스 직원이 동문회관까지 나가서 픽업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짜여진 각본에 의한 워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데리고 온 본인이 아니다, 나는 지하 주차장까지 곧장 들어왔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 안내했다라는 직원은 박주신 씨와 자기와 데리고 태워온 서울시청 직원 3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의 보안 직원 또 한 사람은 자기도 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고 자기 외에 4명 모두 한 5명 정도가 타고 올라갔다.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이 움직였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다 틀립니다. 등등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브란스의 거짓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세브란스가 이런 거짓말 혹은 모순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세브란스가 박주신이 맞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인 기관이 검증을 해준 것이다라는 박원순 씨의 주장은 전혀 호소력도 없거니와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서울지방병무청이 박주신이 맞다라고 확인해 주지 않았느냐. 서울지방병무청이라는 곳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민원인을 속여온 사람들입니다. 자, 시쳇말로 자신들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고 옳은 일을 바르게 했는 것이라면 민원인들을 굳이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확인 신체 검사 보충역 사급 판정을 내릴 당시에 병역 처분 변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느냐라는 오랜 기간의 질의에 거짓말만 계속 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환자 같이 뭐 이런 질병의 악화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병역 처분 변경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뒤에 와서는 또 뭐라 그러나 하면은 편평적과 같이 세브란스 병무청 안에 기계로서 그 질병의 유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박주신 씨가 편편적인가요? 박주신 씨는 디스크 환자고, 디스크 환자의 경우 사진을 촬영한 병원과 진단서 병원이 다른 경우에는 중검에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확인 MRI를 다시 찍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전혀 안 한 사람들이 왜 그 병역 비리를 걸러낼 수 있는 하나의 필터링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처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수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말을 빙빙 돌려왔고요. 심지어 재판하면서 법원을 통해서 병역처분심사위원회를 제외시킬 수 없는 대상, 박주신 씨가 생략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부분, 중요한 부분, 사회 지도층의 자에 한해서는 병력처분심사 변경위원회를 생략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을 싹 지우고서 나머지 서류를 보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의 죄로 지금 고소를 당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병무청, 세브란스, 마지막으로 그 검찰청은 어떠했던가요? 심지어 경찰서에서부터 박주신이 3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3차례에 걸치는 동안에 해민이 아니라 해화경찰서는 최초의 고발에서 박주신을 소환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박주신이 출석하겠습니다 라는 응답이 있었다라는 수사 보고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출석시켜서 조사를 하지 못했는지, 왜 이 부분을 생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 줄의 보고도 없이 그냥 박주신에 대한 조사가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이 사건이 성취되고 나서 검찰에서도 박주신을 불렀습니다. 출석해달라.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던가요? 첫 번째 고발 때? 어쨌든 검찰은 박주신 씨를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발인, 피의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피의자가 이렇게 조사 한 번을 안 받고 고발인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전할 결정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이런 오리무중의 수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박주신이 병역 비리를 했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그거는 하나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찍으러 들어간 시간보다 먼저 찍혀져 나온 MRI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해서 단 한 줄의 조사도 없었습니다. 이 조사는 한순 씨가 양승호 박사 등을 고발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이 조사에서 그나마 살펴봤고 사실이네가 확인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앞선 박주신 고발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청이 얼마나 부실한 조사를 했는지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필요도 없는 영상의학회에다가 MRI, CT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동일인입니까? 라고 묻는 행위. 그건 우리가 이미 동일인이다 라고 전제하에 고발을 했던 겁니다. 이런 수박 겉핥기식도 아닌 조사를 한 중앙지방검찰청의 검증을 두고 우리 박원순 씨는 지금 와서 왜 박주신을 증인으로 내보내야 돼? 신체 검증을 왜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청이 초기
고발해서 제대로만 수사를 했다라면 이 사건은 이미 어느 옛날에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 제대로라는 말은 1차적으로 박주신을 불러서 소환 조사했어야 되고요. 박주신이 와서 조사를 받다 보면 당연히 치아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고, 치아가 드러나게 되면 이상한 점을 당연히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선거법 공판에서도 검찰은 박주신 씨를 증인 소환, 참고인 소환해서 출석할 경우 신체 검증을 하려고 했다 하거든요. 그런 절차만 있었으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씨는 계속해서 세브란스가 맞다 했잖아. 병무청이 문제 없다 했어. 검찰이 우리에게 혐의 없다라고 했잖아.를 주장하면서 지금 박주신 씨가 증인 소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눈 감고 아웅한다라는 것이 이런 사태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허위사실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박원순 씨는 박주신에 대한 의료 신체 감정을 2차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공판에서 1심 공판에서 의료 감정은 1차례였습니다. 검찰 측 감정인 3분, 피고인 측 감정인 3분이 만나서 했는 감정 회의 단 한 번의 감정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감정은 소위 의사협회에서 행한 감정을 감정이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감정은 감정 중지가 결정된 감정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대한의사협회에다가 감정을 보내고, 저희의 요구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감정단을 꾸려서 여러 공정한 심사를 해줄 수 있는 감정단을 꾸려서 감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의사협회에서는 그 감정을 대한영상의학회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박원순 씨 측에서 전 영상의학회 회장을 통해서 계속 엉뚱한 주장을 내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강모식이라고 계시죠. 그 사람의 주장을 소위 말해서 재미교포 이사라는 박모식이가 계속 온라인에 퍼다 나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허구의 주장을 계속 해왔던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교포 박 의사가 대한영상의학회에다가 왜 이 감정을 보내지 않느냐라고 수차례 재촉하고 독촉을 하고 변호인단을 비난했던 터였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더군다나 그 세브란스 2월 22일 날 촬영에 동석했던 의사, 판독했던 의사가 그 대한영상의학회 임원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한영상의학회를 배척해달라, 배제해달라 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의사협회에다가 이런 식의 대한영상의학회에다가 그러니까 그 촉탁한 감정을 중지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영상의학회가 감정을 강행했습니다. 강행해서 이 감정 결과를 법원에다가 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지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중지된 감정은 당연히 이것은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묘한 심판사께서는 그 부분을 또 인정하고 아마 판결문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의 감정에 대해서 이 의견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 대한영상의학회를 감정에서 배제해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박주신 고발 사건에서 검찰이 CT와 두 종류의 MRI를 대한영상의학회에다가 감정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도 대한영상의학회가 이 세 종류의 영상은 박주신 씨의 것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영상의학회를 배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짓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고발 박주신의 병역법 위반 고발 당시에 대한영상의학회에서 확인해 준 것은 검찰에서 의뢰해온 세 가지의 영상이 모두 한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것이 박주신의 것이다 라고 확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가 영상만 세 가지의 종류를 놓고 한 사람의 것인 영상만 세 가지를 놓고 수사기관도 아닌 이 사람들이 그것이 박주신의 실물과의 대조도 없이 어떻게 그게 박주신 씨의 것인가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래서 돌아온 회신에는 이 세 가지의 영상은 동일인의 것이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씨 측은 대한영상의학회가 과거에도 그 세 가지의 영상이 박주신 씨의 것이 맞다라고 확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영상의학회를 배제하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짓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봐서 이 변호사님께서는 박원순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님께서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박주신이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 박주신의 의료 영상이 박주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박원순 씨 측에서 보기에 우리가 이 병역 비리를 확신하고 있고 그 영상이 절대로 박주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100% 신뢰하고 있다면 저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무죄입니다. 왜? 허위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이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적시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 적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그걸 유포하는 사람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원순 씨 측 변호사는 오히려 피고인 측에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따라서 박주신이가 재판에 와서 나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병무청 가서 찍었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가서 찍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들 무슨 그걸 저 사람들이 믿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믿지도 않을 증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따라서 박주신 씨가 가서 증언할 필요가 없다. 저희가 박주신 씨는 병역 비리를 저질렀지요. 박주신 씨가 74호실에서 촬영하고 있는 동안 73호실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촬영을 했지요. 이런 얘기를 물을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보입니까? 박주신 씨가 알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묻습니까? 전문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박주신 씨가 기억하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바의 것을 묻는다면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제지를 할 것이고 물어봐야 될 얘기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저희 손에 또 다른 엑스레이 MRI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의료 영상을 법정에 제출하더라도 박주신 씨의 대답은 동일할 것이다. 나는 병무청에 가서 내가 찍었고 CT도 내가 찍었고 세브란스 가서 찍은 것도 나이고
이런 대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박주신 씨가 증언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황당한 이유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유입니까? 법원도 바보고 피고인 측 변호사들도 바보고 심지어 검사도 바보여서 박주신 씨를 증인 신청합니까? 아니요. 절대적으로 나와야 되는 증인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박주신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못했다라는 아마 책무감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결격 사유,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박주신 씨를 신청한 거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박주신에게 직접 확인받아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박주신 씨 같은 경우는 해민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당시에 수십 문항의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가서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저렇게 대답해야 된다, 연습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지금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겁니까? 와서 대답을 하세요. 40문항 아니라 400문항의 예상 질문을 준비해서 연습해서 와서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박원순 씨 측 주장은 가서 증언을 하고 나면 분명히 신체 감증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신체 감증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신체 감증이 필요해서 박주신을 부른다라는 것은 유딩도 알 수 있는 얘기고요. 신체 감증이 이 사람들이 왜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중에 가장 황당한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에 와서 신체 감증에 응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브란스에서 찍는 걸 자기들 눈으로 직접 안 봤기 때문에, 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 찍어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신체 검증을 해준다고 한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서 신체 검증을 하자라고 한다면 또 해야 되느냐. 도대체 박주신이라는 이 자신들 왈 피해자에게는 인격도 없고 사생활도 없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희는 세브란스에서 이루어진 검증이 저희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드러난 모든 증거들이, 수많은 증거들이, 여기에서 박원순 씨 측은 자꾸 신교홍 판사님의 그 판결문을 인용합니다. 1심 재판부도 니들이 주장하는 거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자기들 주장을 다 인정해서 박주신 병역비리 아니다라고 했다. 자, 신교홍 씨의 판결문은 참 4박 4일이 아니라 6박 7일을 읊어도 다 그 비판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기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니들 증거 하나도 안 받아들였거든. 이 말 속에 아주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한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박주신이 세브란스 MRI실에 도착한 거는 2시입니다. 박주신 씨의 대리자로 의심되는 자가 도착한 거는 1시 50분입니다. 그래서 박주신 씨가 2시에 도착했다라는 그 증거 자료로서 심지어 박원순 씨의 서울시청에서까지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시경 도착했다. 증거로 냈더니 이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시 50분은 디지털 카메라 정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그것도 개인 카메라도 아니고 방송사 카메라입니다. 뉴스의 생명은 정확성이죠.
그 정확성의 기본이 시간일 겁니다. 그 카메라에 담겨 있는 시간이 1시 50분이라고 딱 적시되어 있습니다. 1시 50분에서 51분 사이에 촬영된 화면입니다. 라고 통보해 줬습니다. 저희에게. 근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통보를 저희가 문자로 받았습니다. 그 문자 화면을 냈습니다. 제출했더니 그거는 단지 문자일 뿐이다. 자, 죽은 사업가의 끄적거린 자필 낙서종이 하나로도 최고위 관료들을 하야도 시키고 잡아넣기도 하잖아요. 근데 신문사 기자가 디지털 카메라 정보를 보고 확인해서 확인해준 답변을 단지 문자일 뿐이다. 한 통의 문자일 뿐이다. 배척하고 그러면 2시에 박주신이 도착했다라는 서울시청의 답변은 뭐냐? 이거는 2시 경이니까 대략적인 시간만 말했을 뿐 이게 소위 말해서 1시 50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같은 2시경에 도착해서라는 같은 문서 안에 14시경에 도착해서 14시 49분경 촬영을 끝내고 라는 시간에 대한 적시가 있습니다. 자, 49분, 5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고 45분경도 아니고 49분경 촬영을 끝내고 라는 그 문장에 가치 있는 문장입니다. 2시 14시경 도착해서. 자, 이것이 14시경 도착했다라는 답변이 단지 대략적인 시간일 뿐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신뢰할 수 없고 이게 1심 재판부였습니다. 어쩌면 박원순 씨의 주장하는 그걸 대변해왔는 박모식이 저기 누구예요? 재미교포 이사라는 사람 혹은 그 주변의 몇몇 감히 말하건대 떨거지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과 그 톤과 자세와 모든 것이 아주 빙의에 가깝도록 일치하는 것이 1심 판결문이었습니다. 제가 스위치 스캔 버튼을 누른 시간에 바로 그 시간 정보가 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남에 있는 동남권 원자력병원에 가서 실험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던 도중 시설팀의 저지를 방해를 받고 잠깐 이렇게 MRI실에서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그 누른 시각을 보는 잠깐 순간을 놓쳤습니다. 아이고 이 심판사님 얼마나 깨알 같은지 그 부분을 잡아내서 네가 스캔 누른 시간이 바로 그 스터디 그 타이틀 바의 시간으로 떴다고 하는데 그 순간을 네가 못 봤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못 봤다면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네, 그게 1심 판결문입니다. 이거는 아주 소소한 미치고 환장할 거리고 어마무시하게 미치고 환장할 거리들은 진짜 빙산입니다. 빙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하고 궁색하고 다급한 박원순 씨는 계속해서 그 판결문에서 우리는 죄없고 니들이 죄 있다 그랬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주신 씨가 증인 신청에 응할 필요가 없고 신체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지 말고
우리 아이 불러서 신체 검정하지 말고 의료 영상 있잖아. 그거 갖고 1심에서처럼 그렇게 감정을 해야 해. 이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한 황당한 얘기가 우리는 검찰 측은 감정의사로 영상의학을 전공한 영상의학자 3명을 내놨어. 니들은 비영상의학자들을 내놨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엑스레이 감정이고 MRI 감정이고 보는 게 의료 영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의사들이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가 정통한 판단을 했고 우리 영상의사들은 박주신 씨가 그 3가지 종류의 엑스레이가 동일인이고 그게 박주신 씨라고 말을 했던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가 담겨 있는 증거가 바로 박주신 감정단들의 회의록 토의 내용입니다. 그 토의 내용에 보면 박원순 씨가 이거는 엑스레이 감정이기 때문에 영상의사들이 하는 것이 정통해 하는 그 영상의사들이 자, 사실 영상의사들이 영상을 정확하게 본다라는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의사들이 영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의사들, 외과이든 내과이든 일반 의사들에 대한 어시스트입니다. 만약에 영상의사들이 여기에 결핵이 보이는데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임상의가 이거는 결핵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전혀 아닌데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다시 찍고 다시 판독을 하라라고 명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영상의사의 판독을 용감하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면 무시하고 자신이 처방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세상에 영상의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잠시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박원순 씨는 이게 영상이니까 영상의가 최고야. 뭐야? 니들은 비영상의잖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영상의들께서 얼마나 헛소리를 하다가 비영상의 선생님들께 허벌나게 깨지는 그 과정이 담겨 있는 것이 토의 과정입니다. 회의 내용입니다. 녹취되어 있다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자 하니까 검찰 혹은 상대방 그 감정인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 이제 그 재판부가 그 부분을 강제로 문서 제출하라라는 그 명령을 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피고인 측에서 그 부분을 이제 받아서 취득해서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 나오는 검찰 측 의사께서는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자세를 취하면 흉곽의 크기를 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흉곽이나 혹은 길이나 이런 차이점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자, 쉽게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죠? 가만히 이렇게 팔을 내리고 서 있는 자세보다는 팔을 올리고 양옆으로 올리면 흉곽이 커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말장난을 한 것이 상대방 감정인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팔을 올리고 내리고에 의해서는 흉곽의 크기가 더 벌어지고 혹은 덜 벌어지고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검찰 측 증인들이 두 자생 엑스레이와 이 공군이나 비자 엑스레이와 동일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깨부시기 위해서 자세나 찍는 각도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사진을 찍는 자세와 찍는 각도에 따라서 사진은 달라 보여.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못 돼. 각도와 자세는 완전 이 사람들의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는 방패. 그겁니다. 할 말이 없고 증거가 없고 근거가 없으면 각도와 자세, 각도와 자세. 이런 헛소리를 해온 이 감정의 과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녹음 파일이 남겨져 있고 그걸 녹음 파일을 남기고자 결정을 했던 감정인 대표께서는 정말 탁월한 성견지명이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실제로 감정인 회의에서는 비영상의들에게 허블나게 깨지고 근거도 없이 각도, 자세 이 타령만 하신 분들을 박원순 측 변호인은 그분들이 정통하고 그분들이 최고의 이 권위자이다. 이 감정, 박주신의 의료영상 감정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웃깁니다. 제가 뭐 감히 박원순 측 변호사를 향해서 가소롭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웃깁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지금에 와서 박주신 신체 감증을 하지 말고 그런 감정을 또 하라는 겁니다. 박주신이 와서 신체 MRI를 찍더라도 또 그런 감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감정에서 또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황당하고요. 너무너무 없어 보이고 구차한 변명입니다. MRI라는 기계는 양성호 박사님의 말씀을 빌면 60억 인구의 개체를 모두 식별해낼 수 있는 초고도 정밀 의료 영상입니다. 지금 엑스레이, 그것도 가슴 한 부위, 요 흉곽 부분 한 부위를 찍힌 엑스레이를 놓고 다른 점 10여 가지를 찾아 보여줘도 찍는 각도와 자세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는 이 사람들을 놓고 그 감정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MRI를 찍으면 최소한 자생병원, 세브란스, 그 다음에 저기 어딘가요? 경기도 새벽에 가서 찍은 병원, 명지병원 등등의 MRI와 확연하게 다른 MRI라는 판단은 즉석에서 나옵니다. 즉석에서 감정단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체이고 나이대도 완전히 다르고 체형도 완전히 다르고 모든 게 완전히 다릅니다. 장기 내부도 당연히 완전히 다르겠죠. 한 사람은 석회질이 있습니다. 가슴에 뚜렷하게 있습니다. 디스크 확실하게 있습니다. 박주신 씨가 똑같은 형태의 수액 탈출 모양을 만들어 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동일인이다 아니다 왈가왈가 할 이유도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까지와 같이 지금 나와 있는 의료 영상 갖고 또 감정해. 우리 아이가 와서 찍어봤자 그거 갖고 또 앞서의 감정처럼 왈가왈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변호사 때리치우고 박원순 씨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아들 박주신 씨는 대한민국 법원이 부르는 이상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한 경우 신체 감정은 강제사항입니다. 법원의 결정입니다. 당신들이 뭐 할 필요가 있고 없고 이래서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박원순 씨는 2015년 국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법원이 지시하는 대로 따를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소환장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소환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
당연히 법원의 지시에 따라야지요. 자, 공인으로서 한 입 닫고 두 말, 세 말 하는 거 이제 정말 지겹습니다. 최소한 공인도 필요 없습니다. 그놈의 공인 껍데기 집어 던지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원의 소환에 응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잡아옵니다. 해외에 있다라는 것이 못 잡아올 이유가 되게 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잡아오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게 스스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서 증언도 하시고 하고 싶은 말도 하시고 자, 신체 감정해서 봐라. 니들 다 죽었어. 이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길었는데요. 감사합니다.